안녕하세요. 21년 5월 3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 원리편 제 3장 인체 파동 원리는 프랙탈 원리 두 번째 장 두 번째 단원 혀나 코 관절에도 몸 하나가 있다. 109페이지.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부분이 전체다. 부분 안에 전체가 축소되어 있다. 프랙탈 원리, 달리 얘기하면 균형 원리, 대칭 원리다. 배꼽 쪽 밑에 돌출된 곳이 모두 머리이므로 귓불이 귀에서는 머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돌출된 곳, 예를 들면 손끝, 발끝, 코끝 또는 눈, 혀끝 이런 데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인체 지도에서 말하는 머리 자리다. 머리에 해당되는 파동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1쪽 그림 3-1 얼굴에서 물구나무선 인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코끝이 뭐가 되고요? 뒤통수가 되고 비익, 요 비익이 팔 날개는 여기 왼쪽 비익은 왼쪽 팔, 오른쪽 비익은 오른쪽 팔, 그 다음에 스케이트 날처럼 뾰족한 요런 콧날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척추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미간, 여기는 꼬리뼈, 엉치, 그 다음에 왼쪽 눈썹은 왼쪽 무릎, 중간 주먹 왼쪽 무릎, 왼쪽 눈썹 꼬리는 왼쪽 발목, 오른쪽 눈썹의 중간은 무릎, 오른쪽 눈썹의 꼬리는 오른쪽 발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 즉 얼굴 안에서도 바로 보여지는 이렇게 머리, 턱이 이렇게 다리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코가 하나의 어떻든 뒤집어진 척추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맨 처음 올려진 자료의 화면에 보면은 입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요? 입이 뒤통수에 해당이 되고 인중, 코하고 입 사이가 뭐가 된다고요? 목이 되고 이런 코끝은 어디가 되고 흉추 1번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 분리변이 아니다.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는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체 지도의 자리에 있어서의 어떻든 규칙성은 뭐냐? 대칭성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 인체 파동 원리라고 한 파동이라고 한다면 파동이 똑같이 치는 자리가 예를 들면 중심에서 같은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똑같이 파동 치는 자리는 대칭이 되는 자리잖아요. 포개지는 자리. 그래서 파동의 다른 말이 대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쪽에 그래서 첫 번째 줄 특히 코뼈가 함몰된 사람은 코가 예를 들면 콩팥, 신장, 부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콧등, 그 콧날개, 이렇게 콧날 쪽에 문제가 점이 있으면은 이런 신장, 부신 또는 척추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신장 자리니까 신장과 연관된 신장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은 방광, 자궁, 뭐 생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궁이나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 또는 생리통, 편둔통, 골반통 같은 질환에 잘 걸릴 수 있겠다. 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코에 점이 있거나 하면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또는 여자들에게 하면 생리통이 있겠구나 또 내게는 자궁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자궁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거나 갑상선 쪽에 기능 이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을 여러 염두에 둬야 된다. 광대뼈는 그 자체로 양쪽 팔이 되면서 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선 이 광대뼈 라인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뒤집어진 척추 그림 111쪽에 그림 3-1로 본다면은 이런
광대뼈 라인이 8도 되거든요. 그래서 8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이 안 좋다면 목이 안 좋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왼쪽 광대뼈는 왼쪽 팔 행행결장, 하행결장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 광대뼈는 오른쪽 팔 행행결장, 상행결장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그런 광대뼈 쪽에 문제가 있으면 팔의 문제 또는 목의 문제도 있겠고 소화 기능의 장애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광대뼈 주위로 점이나 뽀로지, 여드름이 심하다면은 이런 목과 어깨 긴장이 심하면서 팔이 잘 절리고, 또 거기가 위장의 대응 자리이기 때문에 행행결장이라든지 뭐 상행 또는 하행결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 계통 또는 대장 질환의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광대뼈는 왼쪽 눈, 오른쪽 광대뼈는 오른쪽 눈을 감싸고 있다. 왼쪽 눈썹은 왼쪽 눈, 오른쪽 눈썹은 오른쪽 눈이니까 이런 그런 눈과 연관된다. 그래서 왼쪽 눈썹이라든지 왼쪽 광대뼈는 심장, 오른쪽 광대뼈, 오른쪽 눈썹은 간의 파동자리다. 따라서 왼쪽 광대뼈가 돌출된 경우 왼쪽 골반도 돌출돼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바로 대칭 균형이기 때문에 턱관절은 양쪽 다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턱 하관은 다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 턱이 나오는 그 귀 밑에 이 부위는 고관절이 되겠죠. 턱관절은 양쪽 다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턱 끝은 어디에 해당돼? 발목. 그 다음에 턱 끝하고 그런 턱관절 사이에 있는 중간점은 무릎. 그 다음에 턱관절 귀 근처에는 허리 또는 고관절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그 부위에 점이나 상처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에 문제가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13쪽에 사진 3-2를 보시면은 턱에 점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턱 밑에 점이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발목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왼쪽 턱에도 점이 있잖아요. 약간 무릎, 그 턱관절하고 턱 끝하고 중간쯤이니까 이분은 왼쪽 무릎쯤에, 무릎하고 발목 사이쯤에 점이 있으니까 그쪽이 종아리라든지 또는 왼쪽 정강이라든지 또는 왼쪽 무릎 쪽이 안 좋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술, 아랫입술 밑에 또 점이 있으니까 아랫배, 우리가 말하는 치골 또는 아랫배 장 쪽도 약하겠구나, 자궁 쪽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방광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2쪽 하단부에 사진 3-2에서 오른쪽 턱 주변에 나타난 굵은 점은 오른쪽 발목 기능 저하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오른쪽 발목을 다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오른쪽 발목뿐만이 아니고 이 턱을 지배하는 게 경추 3번, 4번이니까 경추 3번, 4번 목 쪽도 좀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경추 3, 4번이 경추가 7개의 뼈 중에서 중간이니까 중간에 해당되는 것은 부신이나 신장이니까 신장 쪽도 콩팥 쪽도 약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오른쪽 턱 끝은 또 오른쪽에 몸통으로 따지면은 오른쪽 아랫배에 해당이 되니까 오른쪽 아랫배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또는 오른쪽 맹장과 연관된 부위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왼쪽 턱 주변에 난 조그만 점은 왼쪽 발목과 무릎 사이의 기능 저하니까 이 부분은 왼쪽 무릎, 특히 왼쪽 정강이라든지 종아리 쪽이 자주 저리겠구나, 지가 잘 나겠구나, 또는 정맥류가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도 하나의 몸이 된다. 그래서 뼈 하나의 몸 하나라고 했을 때 이빨 하나가 또 뭐예요? 몸 하나, 인체 하나다. 뼈 하나가 이빨 하나가 부러졌다, 이빨 하나가 빠졌다는 것은 몸 하나, 인체 전체가 빠졌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빨 하나가 다 머리도 된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 치아가 고장나는 이유가 그래서다. 그래서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 현직 대통령님도 그렇고 또 내지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공직의 공무에 경무에 시달리고 나서 잃은 것은 뭐예요? 건강이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지는 이빨을 다 했다, 뭐 임플란트를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한 몸을 본다라고 하는데 머리와 대칭을 이루는 자리는 딱 중간선을 상하의 균형의 관점에, 대칭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겠어요? 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소의 반대편 또는 그 선대칭으로 따졌을 때는 입에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입안이 뭐예요? 이빨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치아에 연결이 된다. 이게 뭐 신경이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머리와 균형을 이루는 자리는 어디다? 얼굴에서는 턱이다. 또 달려 이빨인 거고요. 또 머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발끝이다. 그래서 머리에 치매가 온다든지 파킨슨이 온다면은 손발을 떤다든지, 또는 걸음걸이에 보행장애가 생긴다든지, 또는 발바닥이 불편하다든지 발끝이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 쪽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손끝 발끝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이 되려면 많이 걸으라고 하는 게, 발을 많이 자극을 주세요라는, 걷는다는 것은 발바닥을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허리가 튼튼해야지 머리가 목이 좋아진다. 그 시소의 반대편이다. 또 이 반대편이라는 의미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포개지는 성질. 그래서 머리의 반대편은 꼬리뼈, 허리. 또 달리 머리의 반대편은 발끝, 손끝. 또 얼굴이란 한 몸에서 따진다면은 머리의 반대는 턱, 잇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자리다. 그 다음에 윗니는 그러니까 이빨을 한 몸이라고 본다면 보여지는 그대로로 봤을 때는 윗니빨은 상지, 아랫니빨은 하지, 즉 에 해당이 된다. 그 사지가 나오는 것이 몸통이고 척추이고 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 다리가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입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또 몸통이란 얘기도 되고, 또 척추란 얘기도 되고, 장이란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아가 약하면은 결국 어디가 약하냐? 장이 약하다.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위장이나 장에서 소화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턱관절 뼈니까 또 뼈와 연관된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척추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 같은 유기능 체계라는 관점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빨이랑 뼈라고 한다면, 뼈가 약하다면 뼈와 관련된 구조, 척추라든지 이런 근골격,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빨은 어디에 지배해요? 경추. 예를 들어 2번, 3번이 지배하니까 경추 2번, 3번과 연관된 척추의 자리들도 다 약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렇다. 이게 결과적으로 치아가 건강하려면 척추나 장이 건강해야 되고, 또 이게 이 이빨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어디게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건강해야지, 이빨이 튼튼하다면 머리도 튼튼할 테니까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치아 교합이 틀어지는 부정교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빨을 교정하고 나면 얼굴 생김새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교합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몸 전체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턱관절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턱의 이상은 또는 힘의 에너지의 균형에 의해서 골반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턱이 틀어져 있다. 이러면 얼굴이 비대칭이다, 턱이 비대칭이다 라는 말은 골반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몸은 에너지 균형을 맞추니까. 그걸 인체파동론에서는 에너지 틀, 에너지 장애 복제라고 하는 거고, 또 내지는 우리가 어긋난 탑이라고 본다. 하나가 틀어지면 지그재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 무너지려면 계속 지그재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 하나가 틀어져 있으면은 몸 전체도 다 틀어져야지만이 어긋난 균형으로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턱이 틀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골반도 틀어져 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잠깐 환자분 좀 진료하고 또 봐드릴게요.